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흔히 자비와 나눔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나누는 일,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하나뿐인 생명을 나누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상의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불교계에서도요,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기 기증과 조혈모 세포를 기증을 독려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요즘 20주년을 맞아서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근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20주년 준비한다고 여러분이 이제 그 관심이 있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초청도 하고 행사하는 그런 준비한다고 조금은 바쁩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20주년이면 사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거고요. 또 네.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장기 기증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 일으키고 그 말 자체를 피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20년 동안은 이제 많은 홍보도 하고 네. 또 어디 법회든 사람들이 모이면 가서 장기 기증 이런 것이다. 그렇게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서약한 분들이 0.2%랍니다. 그러면은 선진국에 제가 네.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위스라든가 뭐 그런 데는 34%, 35% 그래요. 그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안 가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장기 기증을 많이 독려하고 있잖아요. 네.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년 전이면 1994년인가요? 4년. 예. 그때 제일 처음 창립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스님? 1991년도에 그 열반하신 뭐 진철 스님이라든가 또 도법 스님, 법장 스님 이런 분들이 네. 다른 종교에도 그 당시에 한 1, 2년 창립을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도 이거는 불교 사상하고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했으면 하고 이제 많은 논의를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1994년도에 네.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초대 이사장의 법장 스님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네. 총무원장도 하셨던 스님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이 이제 흘러온 거죠. 20년의 세월이 사실 정말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보니까 처음엔 시작할 때 2,000명 네. 정도가 이제 했대요. 장기 기증 서약한다고. 아, 네. 근데 이제 동학사라든가 네. 또 운문사 네. 그 복령사 이래 가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이거는 스님들이 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약 한 160명, 170명이 네. 서약을 했어요. 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하니까 네. 나도 너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들께서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사실 요즘에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많이 반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거리낌을 또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시의 반응이 어땠을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 많은 얘기 그 장기 기증을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못해 그런 분도 있었고 네. 이제 그런 분이 많이 이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는데 네. 그 뒤에 현재는 그것이 이제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그 종정 역임하셨던 서암 대종사께서는 네.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금생에 이렇게 몸을 쓰다가 사후에 많은 사람에게 이게 이익하면 좋지 않겠나? 나 써야 간다. 그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우리 종단의 최고 어른이 했으니까 좀 이제는 다른 분들도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스님들께서 먼저 인식을 이렇게 또 개선시켜 주셨네요. 예, 그렇죠. 네.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름 난 스님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지금 자성 스님, 네. 또 교육원장, 포교원장, 종회의장 이런 분들이 하고요. 네. 이제 총무원 전체적으로 종무회 하면서 우리 장기 기증하자. 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수덕사 방장의 설정 스님 같은 분도 내가 금생에 이 몸뚱아리를 잘 쓰다가 누구든지 이익하면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했고요. 또 그다음에 해국 스님 같은 분. 그 이제 제 방에서 선언해서 그 이제 솔선수범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님 20년의 성과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장기 기증을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네. 2,000명 정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한 6만 명. 6만 명이요. 예. 그리고 우리 생명 나눔의 식구들을 다 하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장기 기증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난 장기 기증은 뭐 그 관심이 좀 적지만은 환자들 치료비 내 도와주겠다. 또 그런 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봉사 활동하는 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확대돼 가지고 지금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14만 명이면은 이게 몇 배입니까, 스님? 그렇죠. 네. 아마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환우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았나요? 지금 이제 생명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장기 기증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병원에서 네. 환자 있잖아요. 아픈 사람. 네. 병원에 가보셨지? 한 번씩 가보면은 그럼요. 그 병원 가면은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큰 병원 같은 데 가면 산소호흡기 끼는 분도 있고 10년 동안 무슨 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비도 모자랄 거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그 복지 단체를 통해서 우리 생명 나눔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수술만 하면 낫는데 아니면 어떤 치료만 하면 낫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한 달에 보통 한 30명, 40명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다 주면 좋지만은 네. 다 혜택에 못 가니까 몇 분만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불교 TV 또 아니면 이제 또 일반 매스컴 그리고 우리 홍보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 아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네. 십시일반으로 1,000원, 뭐 10,000원 어떤 분네들은 심지어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보낸 분도 있고요. 치료를 해줘라. 또 어떤 분네들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5천만 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를 했고요. 30억 정도. 예, 그리고 이제 환자는 한 7, 80명 정도 수술도 시켜주고 네. 또 예를 들면 각막 뭐 눈을 이렇게 잘못 보면 연세가 많으면은 네. 그런 병이 걸리잖아요. 네. 그 전번에 어떤 분이 익명을 요구한 분이 5천만 원을 보내주면서 와, 네. 각막 이식을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아, 참 각막을 이거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하면은 이식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다시 또 깨우쳐 주셨네요, 스님. 사실 이런 장기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동참을 통해서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특히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후원자분들의 역할도 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 그 생명 나눔이 지금까지 작은 숫자에서 뭐 1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럴 정도면은 네, 알게 모르게 뭐 어떤 분은 익명도 하지만은 어떤 네. 분은 참 매월 전화 한 통화라도 눌리는 거예요. ARS로. 네, 그러면은 그 환자 치료비를 보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나눔에 관계되는 분, 또 장기 이식을 하겠다고 서약한 분도 있지만은 네. 봉사하는 분, 그 회원들의 힘으로 생명 나눔이 20년 동안 잘 해왔고요. 네. 또 모든 것은 그분들의 공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스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하다 많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네. 한 7, 8년 전에 그 서산에 신승우이라는 분이 지금도 기억이 좀 이제 이름이 생각나네요. 네. 그분이 32살인가 내사자가 됐대요. 아, 병원에서 이제 그런 네. 판명 나는데도 의사 한 사람이 당신 내사자입니다. 이래 안 합니다. 거기에 내사 판명을 하려면은 8명, 9명 의사 선생님, 법조인 모든 분들이 해가지고 뭐 의사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분은 내사자다 이렇게 판명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이제 신도 분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분은 장기 기증이라는 걸 모르고 그 이제 내사 판명이 났으니까 부모님한테 설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아주 뭐 그냥 욕을 하고 2번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스님이 설득하니까 이제 그럼 하겠다. 그래가지고 7명을 살렸어요. 보통 가장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내사자 되면은 9명을 살릴 수 있다 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런 분하고 또 얼마 전에는 고수는 보사님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한 번은 생명나눔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수직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생명나눔을 통해서 신장이식을 했다. 그 신장이식하고부터 그날부터 나는 내가 돈이 생기면 적금을 했는데 스님 적지만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환자분이 봉투에 이렇게 얼마나 뭐 100만 원 정도 넣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 1억이었어요. 어머. 그래 이분이 근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나는 생명 나눔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다시 얻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거 1000분의 1도 나는 못하는 거지만은 스님 받아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야, 저는 사실 안타까운 그런 환자분들의 사연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더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 사연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스님. 그렇습니다. 네, 스님 또 특히 생명나눔 실천본부 하면요. 법장 스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법장 스님께서는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초대 이사장으로도 많은 일을 하셨지요.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법장 스님께서 이제 수덕사 스님이신데 네. 총무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님이 처음에 이제 그 뜻이 있는 분 보고 모아서 이제 여러분네들 이제 모아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돕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이 생명 나눔이라는 어떤 장기를 기증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사상과 이념이 가장 적합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 이사장을 하셨어요. 네. 하시면서 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만 모이면은 장기 기증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네. 설명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열흘 이제 총무원장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총무원장이 돼서 이제 막
바쁘게 하다가 원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열반하셨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자기의 시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동국대학 일산병원에. 네. 근데 이 스님은 그 장기 기증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또 줬지도 했지만은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뚱아리도 네. 이거 쓰십시오. 그러면서 몸까지 바친 분이에요. 야. 그 스님이 이제 법장 스님 열반하시면서 장기 기증이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이 이렇구나 또 홍보도 되고 예, 또 자기 시신도 병원에서 쓰십시오라고 조선이 얼마나 홍보가 됐겠어요. 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입적하셨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겼을 법도 한데요. 예.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스님? 처음에 이제 이 그 법장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네. 우리 우리 종단 자체도 원장 스님이 행정의 수반에 갑작스럽게 열반하시니까 그것도 참 큰 좀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생명 나눔도 그 스님이 참 알뜰히 여러 가지로 하다 일을 벌리다가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지나고 나니까 네. 그 이사님들을 모여서 네. 제보고 이제 그런 소윤을 맡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생명 나눔을 통해서 제2 인생을 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싶어서 네. 뭐 망설임도 없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장 스님의 숭고한 뜻을 제가 조금 더 참 그 가감 없이 열심히 해서 그 스님의 사상을 인연 받들고 또 생명난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법장 스님이 한 10년 하셨고요. 네. 제가 약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법장 스님께서 10년 동안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이끌어 오셨고 예. 그 이후에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또 우리 일면 스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요. 예, 그런 일면 셈. 스님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사실 많은 발전을 했고 또 성장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님 갑작스럽게 이 소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고민이 되진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고민될 건 없었고요. 네. 다른 분네들이 다 본인 일처럼 도와줬고요. 그 이사님들이 제보 그랬어요. 네. 일면 스님은 생명 나눔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받았지 않느냐. 네. 그 스님이 혜택자니까 그거는 반드시 스님이 이걸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처님의 명령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이제 법장 스님께서 한 10년 활동한 어떻게 보면은 주춧돌을 놓고 기초를 닦았다고 보고요. 네. 그 제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해놓은 것을 네. 저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해서 했다 이래 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장 스님께서 다 닦아놔가지고 저는 그냥 밥 숟가락 가지고 먹으면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스님 제일 처음에 소임을 맡으시고요. 예. 가장 주력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생명 나눔의 근본이 장기 기증하는데 네. 장기 기증에 이제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는요. 살아 있을 때 손가락을 비어간다든가 무슨 신체 한 부분을 어쩐다든 그게 아니고요.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간직해서 살다가 내가 만약에 진짜 세상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혹시 잘못돼서 내 사시에 내 장기를 준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면은 그 장기를 주는데 건강한 사람이 장기를 내사대했을 때는 9명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조혈모 세포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18살부터 한 40세까지는 건강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내가 만약에 조혈모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내 몸 자체 피를 생생히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그 기관이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은 백혈병, 소아암 그런 환자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백혈병 환자는 뭔가 하면은
피를 생생히 못 내는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장기를 조혈모라는 걸 이식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환자 치료비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근래 와서 세상이 참 너무 살다 좋다 보니까 또 고민도 많잖아요. 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이런 뭐 그 잘 사는 나라 중에 자살률이 뭐 우리나라 1위라 돼요. 네, 어디 맞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눔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잘 살아야지 왜 그 자기 몸을 자기가 그거를 자살하느냐. 네. 또 부처님이 경전에도 보면요. 살생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생 중에 가장 큰 살생이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스님.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담하면서 그러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 나눔이 꼭 장기 기증하는 것만 아니고 또 죽어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네. 또 한 가지는요. 장기 기증을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서약을 하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장기 기증을 하는구나 이거보다는 그때부터 자기 몸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네. 또 새로워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 주위에 나도 그렇지만 내 가족, 일가, 친척 중에도 혹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기증을 해놓으면은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장기 기증이 내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또 생각하고 돕는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 예. 스님, 또 생명나눔 실천본부 하면요. 많은 홍보대사가 떠오릅니다. 예. 홍보대사 덕분에 사실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그런 역할이 더 커지고 또 더 좋은 인식이 된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로 또 활동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홍보대사가 우리가 약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50명이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네. 제가 부처님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귀 잘 안 기울여요. 젊은 그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젊은 애들 오면은 군부대 같은 데가 막 소리가 지르고 얼굴에 막 그냥 뭐 꽃이 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우리 홍보대사를 해서 하는데 네. 처음에는 김은국 씨가 최초 했고요. 그다음 장동건 씨, 네. 정광열 씨, 네. 이세은 씨, 오. 뭐 이런 것도 요즘은 또 젊은 잘 나가는 친구죠. 송소희라고. 네, 국악이. 예. 네. 그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아웃사이드라고 네. 또 박상민 씨. 네. 또 야구 관계되는 분은 요즘 LG 잘 나가잖아요. 뭐 야구 젊은 애들도 좋아하는데 네. 그 감독이 저희 그 홍보대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네들이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나는 생명나는 홍보대사입니다. 이게 큰 파장을 울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대스타들이 장기 예. 기증을 또 하고 있다라고 예.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큰 스타도 하는데 나 역시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장기 기증을 또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스님. 예. 네. 그런데 이 홍보대사 활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이 장기 기증을 직접 독려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자기도 장기 기증을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장기 기증을 독려하시는 분들에게 명예의 정당으로 또 올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과정은 또 이루어지는 건가요, 스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장기 기증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네. 그 이제 그 손발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삼론종 또 뭐 태고종 또 이런 이제 그런 데 나가면은 총원장 스님이라든가 또 종의 의장이라든가 그런 분 보고 이제 장기 기증을 설명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거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은 태고종 종의 의장을 하시는 해공 스님 같은 분은 그 태고종의
시무식을 할 때, 네. 아, 이게 저 장기기증이 이런 겁니다. 총무 원장님부터 그 스님들이 다 했어요. 태고종에. 네. 그래 이제 100명을 하면은 저희들이 명예전당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 우리 생명날 명예전당 그 편말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대 그 정각원장 법타 스님도 했고요. 네. 또 정목 스님, 마가 스님, 오로 스님 네. 이런 분들이 명예 전당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명이가 그랬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100명 이상씩 하면은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아주 그 성스러운 네. 참 그 이분들은 생명 나눔을 인식도 하지만 본인도 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거는 홍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네. 그 명예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 전당 현액도 되지만은 네. 또 메달도 드리고 기념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 기증하는 이런 사업들이 예. 내가 이렇게 명예의 정당에 올라감으로써 더욱더 뿌듯하고 자기 기증이 더욱더 성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아, 스님. 그렇죠. 예. 네. 그 본인이 참 내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장기 기증이라는 거 설명도 하고 100명 이상 해왔다 그러면 자기도 상당히 그거 안 좋겠어요. 그럼요. 예, 좋을 뿌듯한 순간인 것 예. 같습니다. 스님, 앞서서 조혈모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조금 더 조혈모 세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 사실 목적 사업 중 하나가 또 조혈모 세포 기증이잖아요. 예. 어떤 건지. 조혈모라는 게 이제 그 모자가 의미모자예요. 네. 세상에 그 어머니는 모든 뭐 자식을 놓잖아, 그죠? 그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 몸뚱아리 중에 네. 뭐 배설도 하지만은 피가 항상 처음에 피가 만들어지면 80, 90대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계속 이제 피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백혈병에다 걸리면은 네. 피를 만들어내지 뭐 한대요. 그런 분들 보면은 병원 같은 데 가서 피를 또 수혈하고 그러자 일주일만 한 번씩.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조혈모라는 걸 하는데 저희들한테 한 3cc 정도를 피를 뽑아줍니다. 네. 그런 이제 뽑아주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DNA 검사를 해놓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피를 3cc 뽑으면은 DNA 검사인데 개인이 가서 하려 그러면 150만 원 든대요. 그 우리한테 뽑아주면은 네. 이것을 DNA 검사를 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저장해 있다가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백혈병 걸린 사람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소한 분도. 네. 그러면 조직이 맞나 안 맞나? 네. 그럼 맞으면은 본인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네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조금 시간을 소모하더라도 한 생명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겠습니다라면은 그분은 그 조혈모라는 그런 이식을 받으면은 건강을 찾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3,500명 정도 피를 뽑아서 국가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네. 대다수가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라 해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복지부에서 한 30만, 한 뭐 50만 이 정도를 그 조혈모 세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저장해 놓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쓰든 간에 그런 환자가 나타나면 이제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국가에서 다 손발이 모자라니까 우리 불교 단체 같은 데는 생명 나누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장기 기증도 참 중요하지만 조혈모 세포 역시도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님 그리고 또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살 예방센터, 예. 네, 역시나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또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자살 예방센터 저희들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요즘 매스컴들 보면은 뭐 자살하니 어쩌니 그러고 뭐 그래 숫자가 많다대요. 네,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이런 그 전화 상담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걸려오는 전화가 고부 갈등이라든가 네, 또 아니면은 그 이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걸려오지만은 어떤 때는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걸려왔어요, 전화로.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용기를 내 가지고 나는 참 죽으려 그랬는데 그 전화 상담하고 내가 용기가 나서 살았습니다. 이런 분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우리 생명 나눔에서 이제 그 자살 예방센터라는 것을 하는 거는 전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싫고 이러면서 전화 오면은 전문가가 전화 상담을 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들어주고 네. 그리고 난 뒤 이제 또 길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어, 또 어떤 데는 이제 산중에 이제 절 같은 데 가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냉수 한 그릇 탁 먹고 부처님 밑에 절 한번 하고 오면은 마음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이제 인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네. 그게 자살 예방 센터입니다. 네, 스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스님 또 스님께서 이사장 소임을 맡으시면서 지역에도 본부가 있잖아요. 예. 지역 본부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은 어떻게 또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역은 이제 부산, 광주, 또 대구, 제주도, 또 경남이나 5군데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네들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말하면은 대구본부, 광주본부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그 경제라든가 이런 거 독립성을 주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 치료비 또 아니면 조혈모 세포 또 장기 기증하는 그런 것은 공동으로 같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같이 하면서 네. 지역에 잘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잘합니다. 예, 아주 열심히 잘하고요. 네. 부산 뭐 광주 이런 데는 보니까 그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뭐 그 피가 모자란다 그러잖아. 무슨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서 뭐 젊은 청년들한테 헌혈 해가지고 헌혈증을 이제 주고 이러면은 그것도 헌혈증을 주는데 광주에서 했는 분이 대구 주더라고요. 어. 또 대구에서 했는 분은 광주를 줘요. 그러니까 요즘 왜 남남 갈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 서로가 이 생명 나눔을 통해서 지역색을 없애자. 우리는 다 부처님 제자고 세상의 우주는 한 덩어리인데 이거 뭐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돕자 이러면서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각 지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생명나눔 실천 본부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또 얻고 있었네요, 스님. 그렇죠. 네, 이렇게 스님과 함께 생명나눔 실천 본부의 지난 20년을 또 현재를 또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계획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미래를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장기증 하겠다고 하는 분이 0.2%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진국 보면 30 몇 프로 그러는데 네. 우리 생명 나눔 실천본부가 20년이 됐지만은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그것이 많이 확대돼 가지고 선진국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답니다. 네. 예를 들어 간이식을 받겠다고 대기하고 있으면 2년 이상 걸린대. 2년 6개월. 선진국에 가면은 길어도 3개월 그럽니다. 그럼 아픈 사람이 2년 6개월 견디겠어요? 못 그동안 다 견디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그런 내 몸뚱아리를 잘 간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광대하게 확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에게 만약 다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치료비를 많이 모아서 치료비를 도와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자살하고 싶다는 분, 그런 분들 생명 나눔에 전화하면은 그분이 활기가 넘쳐서 이제는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스님의 계획처럼 장기 기증 등 그런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장기 기증이나 또 안타깝게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의 인식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제가 이제 길게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네. 언제든지 생명 나눔 실천본부에 전화만 하시면은 네. 각 지역은 지역대로요. 네. 서울은 예를 들면은 우리 생명 나눔 전화번호가 02-734-8050입니다. 네. 그러면 전화하면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성의껏 도와주고 네. 힘 잘하는데도 힘 잘하는 데까지 모금도 해야 되고 네. 또 살아가는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 실천 본부를 통해서 새 미래를 다시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생명나눔 실천 본부가 벌이는 이 사업들, 장기 기증과 조혈모 세포 등 우리가 꼭 동참해야 하는 이유, 정의를 좀 내리자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네, 물론 건강하게 80, 90까지 살다가 자연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허덕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을 위해서 생명 나눔에 관심만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건강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분도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내 가족, 내 주위의 이웃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또 아끼면서 서로가 돕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스님. 전 좀 더 안타까운 게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 기증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요, 네,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한 비둘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네. 자기 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과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부처님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모여졌다가 다시 죽고 나면은 지수화풍을 돌아가는데 내가 지은 업은 영원히 윤회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윤회할 때 내 몸뚱아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간직하게 잘 있다가 남에게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장기 기증 어렵다 그러면요. 네, 그 환자 치료비 전화 한 통 걸어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생명 나눔에 돈을 1,000원도 좋고 10원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부처님의 사상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힘 잘해간 데까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님. 장기 기증뿐만 아니라 조혈모 세포 기증도 있고 또 정말 자살을 결심하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생명나눔 실천 본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요. 네,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기 전에 잘 지켜야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어떻게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은 네, 죽는 용기면은 사는 거
아마 100배를 더 고민해야 되고 더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자기가 노력하면요 죽는 힘을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세상 아름답습니다. 네. 예,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옛날에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임금님도 못한 것을 우리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임금님이 100년 전에는 그런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거 그걸 누렸겠어요? 우리는 그거 다 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참 세상이 힘든다 싶으면은 생명 나눔에 전화하시고요. 네. 또 아니면은 불자 같으면은 절에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가서 스님에게 좋은 법문 듣고 그러면은 새 생명을 희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면은 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스님이 말씀만 듣고 있어도 벌써 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님. 예. 스님 20주년을 맞아서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스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명 나눔을 통해서 덤을 살아가잖아요. 네. 2000년 1월 8일 날 간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때 의사 선생님이 2개월 못 넘긴다고 진단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14년간 더 연장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은 저도 실질적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소임이 이제 뭐 한두 가지 되는데 거기에 열심히 해서 생명나눔 같은 생명나눔을 열심히 해서 생명나눔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네. 또 조만한 제가 무슨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큰 기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스님. 제 희망입니다. 스님께서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새 생명을 얻으셔서 그런지 더욱더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 이제 정말 아쉽지만 준비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불교 TV가요. 생각해 보면은 TV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했나?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부처님 밑에 가서 절 한번 하고 오는 것이 우리 불자였는데 불교 TV가 생기고부터는 이제는 가만 앉아서도 큰 스님 법문 듣고 좋은 교리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불교 TV를 보면서 마음도 닦고 또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그것도 너무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복을 안 지면 안 됩니다. 절에 가서 복도 짓고 또 우리 불교 TV 불교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려면은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함께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참해서 불교 TV가 잘 되도록 여러분네들 십시일반 또 마음과 몸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눔 여러분네들 많은 관심 가지고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몸이 귀하듯 다른 사람도 역시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나눔이 진정한 자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 입은 비둘기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부처님처럼 우리 역시도 남을 위해서 한 번쯤 이 나눔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 생명나눔 실천본부 20주년을 맞아서 일면 스님을 만나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